스튜디오를 탄성으로 물들인 이 고양이의 정체는? 차차는 지금 데뷔 5년차 현역 고양이 모델이고요. 지금 촬영은 한 100회 이상 모두 인정하는 프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한껏 즐기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정작 고양이들 사이엔 끼지도 못하는 차차. 밥그릇도 애들 옆에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렇게 따로. 화려한 겉모습 뒤 감춰졌던 차차의 진짜 얼굴은? 우아한 캔 모델의 반전 가득한 일상,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차. 얘가 차차군요. 네. 처음 보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차차. 카메라 앞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는 모습이 역시 톱 모델답네요. 끼가 많네요. 잘생긴 오빠들 좋아해요. 엄마 손? 옳지. 톱스타답게 개인기도 척척. 이 매력에 누가 반하지 않을까요? 다른 고양이는 없나요? 아, 저희 집에 다른 고양이들이 있는데 소개시켜드릴까요? 잠시만요. 차차만큼 귀여운 녀석이 또 있을까 싶었는데 어머 차차와 똑 닮은 고양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옳지. 나오세요. 고양이가 네. 엄청 많네요. 아, 네, 좀 많아요. 저희 5식구예요. 이 녀석들이 차차의 남편, 아들, 손자라고 하는데요. 너무 똑같이 생겨서 구분하려면 어이구 이거 애 좀 먹겠어요. 5마리 식구입니다. 눈곱 좀 뗍시다. 일로 와, 소차도. 앉아, 그렇지. 많이 희미해졌지만 통키는 어렸을 때 피구왕 통키 그 불꽃무늬 그 똑같은 게 있었어요. 소짜 일로 오세요. 이 녀석이 차차의 둘째 아들 소짜. 소짜는 지금도 이마에 약간 이렇게 양쪽으로 희미한 이렇게 태비가 문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여기 가운데 줄까지 해갖고 한자로 적을 소자 해갖고 그럼 소자로 하자 그래갖고 소자가 됐고. 태어난 두 형제가 너무 똑같이 생겨서 결국 이마 문양을 따라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녀석들을 보니 그럴만도 하네요. 여기는 해리, 차차 손자예요. 통키의 아들인 거죠. 제일 말썽꾸러기. 집안에서는 대장처럼 굴어요, 자기가. 할머니 차차부터 손자 해리까지 고부의 역사상 3대가 함께 사는 고양이 가족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대가족을 모시느라 집사들은 매일 쓸고 닦고 허리 펼 새가 없다고 하네요. 엄청 잘 털이 나오네. 그런데 집사들에게 청소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일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톱모델 차차의 관리 타임. 우월한 미모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데요. 특히나 윤기 나는 털은 필수. 아이고 착해. 녀석도 빗질을 즐기는 모양인데요. 이게 바로 톱스타의 품격인가요? 뭐하고 계신 거예요? 차차 이제 촬영이 곧 또 잡혀갖고요. 털 관리를 이제 촬영 전까지는 모질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 착하다. 어떻게 이렇게 착할까? 모델의 생명은 깨끗한 발톱이니까, 그치? 그래요, 맞아요. 지금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톱 모델이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다는 차차. 가족 사진이에요? 네, 이건 5년 전에 스튜디오에 이제 밀키, 차차, 그 아들 둘 태어났을 때, 통키 소차 태어났을 때 가서 가족 사진 찍으려고 가서 액자까지 만든 사진들인데요. 이때 차차 독사진 찍을 때 그 사진 작가님이 고양이가 이렇게 사진
얌전하게 잘 찍을 수 있는 고양이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한번 생각 있으면 고양이 모델, 전문 모델 한번 도전해봐라. 아니. 대부분 조명부터 해갖고 스태프분들 많을 때는 10분 넘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도망가지 않고 계속 카메라 앞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제 카메라 특유의 그 셔터음 같은 거 나면 유난히 그쪽 쳐다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주고 촬영 끝났는데도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즐거운 사냥놀이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차차만 보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뚱뚱해서 못 일어나. 차차 어딨지? 결국 집사가 찾아 나서는데요. 차차 왜 여기 혼자 있어? 어? 혼자 있을 거야? 딴 애들은 재밌게 노는데 차차도 놀까? 재밌게 놀아볼까? 아니야, 싫어. 차차는 이렇게 항상 혼자 지내요, 이렇게? 이렇게 자는 시간 막 빼고 이런 휴식 시간에는 주로 혼자 있어요. 그게 자기가 편한가 봐요. 언젠가부터 고양이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차차. 그 좋아하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 앞에 있으면 그저 멀찍이서 눈치만 살필 뿐 좀처럼 다가서질 못하는데요. 차차 일로 와. 일로 오세요. 아빠 집사의 부름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차차의 거리두기는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 고양이들 뒤로 멀찍이 떨어져 그저 조용히 지켜보기만 할 뿐입니다. 아니야. 가자. 맘마. 자, 간식 먹자. 이리 와. 이리 와. 까까 타임. 여기 있지. 좀 보기에도 되게 안쓰러워 보이고 사회성이라 그러나 어울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자기가 그거를 못하면서 점점 더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때 해리가 먹던 걸 멈추고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녀석의 목표는 차차의 밥그릇. 혜리야, 아유 왜 차차 거 먹어? 차차 아직 덜 먹었어? 차차 먹어. 나좀 먹어서. 결국 차차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집사. 허겁지겁 허기를 달래는 모습이 안쓰럽게만 느껴집니다. 되게 속상하죠. 물론 다른 애들도 내 새끼지만 특히 이제 차차는 뭐 첫째였고 또 좀 특별하게 애정이 가는 또 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못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요. 집사들이 차차를 생각하는 만큼 차차 역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차차가 왜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일까요? 해리 이 새끼 틀을 벗어날 시점부터 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해리가 이제 뺏어 먹기도 하고 몸만 닿아도 공격적으로 차차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차의 거리두기가 손자 해리 때문이라고요? 야야. 아이고, 할머니를 잡는 손자라니.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이때 해리가 캣타워에서 쉬고 있는 차차에게 다가갑니다. 별일이야 있겠어 하던 그 순간 해리야. 해리야. 느닷없이 양펀치를 날리는 해리. 놀란 차차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데요. 해리 일로 와. 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 옆에만 가면. 봐봐.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차차 안 불쌍해? 에이구, 이놈의 자식아. 시도 때도 없는 해리의 살벌한 공격에 차차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다는데 다른 가족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애교를 부릴 정도로 다정한 순둥이 해리. 하지만 할머니 차차만 눈에 띄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냥펀치를 날린답니다. 그 할머니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사냥놀이 대상으로 삼고 차차 털 많이 빠져 있고 막 차차 혼자 도망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점점 빈도가 좀 느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이에요. 집사들이 없을 때면 더 심해진다는 공격성. 아니나 다를까 혼자 있는 차차에게 슬며시 다가간 해리. 일촉즉발의 순간 잔뜩 긴장하고 있던 차차가 선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있던 걸 마침내 폭발시킨 걸까요? 일로 와. 차차 일로 와. 그렇지. 뒤늦게 나타난 집사가 차차를 꼭 안고 자리를 옮기는데요. 누가 그랬어? 해리가 그랬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딱 이 상황이네요. 해리야, 그러니까 할머니 좀 괴롭히지 마. 그러나 해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으니 자, 가자. 상을 깔아주세요. 굶긴 것도 아니건만 음식만 보면 득달같이 달려든다는 해리. 집사들의 밥상도 예외가 아니라는데요. 냄새를 맡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는 녀석. 집사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음식 앞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더니 매가 사냥감을 낚아채듯 순식간에 음식을 낚아채는 해리. 안돼. 이거 먹으면 안 돼. 해리의 이런 유난스러운 식탐 때문에 집사들은 언제 밥을 편하게 먹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답니다. 아무리 말려도 포기를 모르는 해리.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더니 야야야! 안 돼. 완전 새끼 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료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뭐 종목 안 가리고 족발, 삼겹살, 회, 심지어 밥 짓기 전에 쌀도 먹어요. 먹을 거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다. 집사들이 보는 앞에서도 뻔뻔스럽게 앞발부터 뻗고 본답니다. 에이, 참. 저희가 혼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얼씨구. 그런데 느닷없이 집사에게 몸을 비비는 해리. 너 뭐하니? 엄마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쁜 짓 하면 간식 주니까. 집사들의 밥상을 넘보는 선을 넘는 식탐에 할머니 차차를 향한 도를 넘은 공격성까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변화가 시급한 상황. 해리가 예의 바른 고양이가 돼서 가정의 평화가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번에 솔루션으로 인해서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고부해의 든든한 해결사 나응식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과연 품행제로 해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부터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네. 여기는 아비시니안 천국이네요. 네. 아비시니안만 있는데요. 맞아요. 아, 진짜?
호기심 많고 활발한 성격이 특징이라는 아비시니안 고양이. 그래서 너희가 모두 개냥이었구나. 이 친구도 덩치가 좀 있는데요? 얘가 제일 어린 애인데 해리예요. 아, 얘가 헬이에요? 네네. 근데 호기심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오자마자 바로 철이 덜 들었어요. 아, 철이 덜 들었다. 약간 그런 느낌. 철이 덜 든 이 친구가 문제인가요 지금? 맞아요. 얘예요, 얘. 이렇게 아비시니안 대가족이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문제 행동들이 있고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그 영상 보면서 하나씩 환경적인 거 어떤 문제 행동인지 보고 솔루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솔루션을 위해 문제 행동부터 확인. 여기 자는 애 누구예요? 차차. 아, 차차. 혼자. 항상 혼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편이에요. 아,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 친구들 있어요. 놀이 시간이나 간식 시간에도 고양이들과 섞이지 않고 혼자 있기를 택한 차차. 결국 차차의 밥만 따로 챙겨주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일까? 점점 더 가족들과 멀어지는 듯한 모습이었죠. 보면은 애들 다 떠나면 먹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얘가 밀려서 못 먹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리 사이에서 왕따를 당해요.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소외되는 이런 상황. 설상가상 손자 해리에게 물리적인 공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 해리가 자꾸 차차를 좀 괴롭히는 편인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차차 같은 경우도 나이가 몇 살이죠? 7살. 그죠. 이제 중년묘에 진입했죠. 40대. 그다음에 해리는 이제 4살. 4살이면 한창 나이 30대 초중반 32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약간 다르고요. 아비시니안이라는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양이들이 여러 타입이 있어요. 뭐 포린 타입, 체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종들을 나누는데 이 포린 타입의 고양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좀 가늘고 길어요. 네, 좀 근육질이고 좀 얄쌍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가늘고 긴 체형일수록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다고 하는데요. 기초 체력이 강하고 활발한데 얘네들이 원하는 것들, 특히나 이제 에너지 해소 같은 경우를 잘 풀어주지 못하면 다른 걸로 배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해리의 대표적인 문제 행동 중에 나오는 게 이제 다른 고양이들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들이 이게 뭔가 자기의 원하는 에너지 발산이 안 되니까 다 딴 데로 지금 다 배출되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넘치는 해리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식탐도 넘친다는 것. 음식만 보면 돌진. 집사들의 경고도 무용지물이었죠. 냄새를 엄청 맡고 있네. 유치원 보고 있는 네. 기회를 노리고 있죠. 낚아챈 음식을 집사에게 빼앗겨도 밥상 주변을 떠나지 않던 해리. 심지어는 보이세요? 머리를 막 들이대면서 치대잖아요. 약간 이제 러빙한다고 하는데 이런 리액션이 아이가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안 돼! 라고 경고를 하면서도 쓰다듬는 행동을 한 보호자. 안 돼를 못 알아듣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착각하죠. 내가 안 돼. 아니면은 왜 이래? 라고 좀 얘기를 했을 때 고양이들이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리를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 우리가 성장 크면서 부모님한테 뭘 배우죠? 예절. 예절, 밥상머리 예절. 화장실 교육. 그죠? 품행제로 해리를 예절양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1단계 참을성 기르기. 이리 와. 인내심을 기르는 데는 이 클리커 교육만 한 게 없다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약간 움직였다. 이동을 하면서. 클리커 교육이란 고양이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한 보상 훈련. 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터치가 돼. 해리, 이리 와. 오죠 이제? 네, 이제 잘하죠. 그래서 이제 해리를 앞에 두고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랬으면 막 관심 있어 했겠죠. 근데 해리 기다려 하고 여기서 있으면 먹는 거를 주도록 할게요. 클릭과 거의 동시에 보상이에요. 해리 기다려. 기다릴게요. 드세요. 해리 기다려. 한 입 먹을 동안 여기서 기다리면 같이 있는 모습이니까 아유 잘했다. 해리 기다려. 이제 좀 인내심이 또 떨어지겠죠. 기다림에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죠. 가만히 있으면 간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랍니다. 원래 이미 이제 여기에다 두 발을 올렸어야 돼요. 냄새 맡아야 되니까. 엄마 아빠 뭐 먹는지 궁금하니까. 근데 아예 안 하네요. 너무 신기해요. 집사들이 식사를 하는 내내 꼼짝도 하지 않는 해리. 우와, 이렇게 의젓하고 얌전할 수가. 너 정말 식탐왕 해리 맞니? 해리야. 그러나 해리의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바로 차차를 향한 공격성. 그래서 준비한 예전량 프로젝트 2단계 공격성 완화하기. 차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해리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해리 아유 잘했어. 자. 차차와 가까이 두고 공격하지 않으면 클릭, 보상. 이때 포인트는 공격성이 엿보이지 않는 완전히 안정된 순간에 간식을 주는 건데요. 좋은 기억을 심어줘 바른 행동을 유도하는 게 클리커 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아이고 잘했네. 잘했다 여기 있다. 해리도 주세요. 그런데 이때 차차가 해리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해리 앞에 놓인 간식을 주워 먹는데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는 해리. 처음 보는 광경에 집사들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저렇게 얼굴을 가까이 맞댔는데 저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원래 이렇게 수염 근처에 거슬리게 하면 무조건 공격이었거든요. 그동안 해리가 공격성을 보인 이유는 과한 에너지 때문이었는데요. 여태까지 간식이나 다묘 가정들은 밥을 편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애들이 약간 뚱냥이도 생기고 먹먹는 친구들도 생기고 계속 이렇게 여러 부작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밥을 주거나 보상을 줄 때도 어렵게 주는 게 필요한데 간단한 팁을 설명드리면 집에 남는 휴지심 있잖아요. 휴지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냥 안에만 이렇게 구부리고 잠시만. 간식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이게 좀 던지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지. 건강하게 에너지도 배출하고 사냥 본능도 충족하고 배도 채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솔루션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안 곳곳 여러 군데다 놔두셔도 돼요. 저렴 캣타워 위에 놔두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데도 숨겨놔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근처에서 쉬는 공간에서 먹을 수 있게끔 너무너무 심플한 장난감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잘 놀거든요 지금. 해리도 참을 수 있구나. 제일 좋아하는 식탐도 참고 보상을 위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차차가 그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예전처럼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고 같이 그렇게 이쁘게 같이 앉아있을 수 있구나. 그런 가능성 본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루션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을 거듭한 해리. 그 결과 밥상 앞에서 식탐을 부리지 않는 건 물론 할머니 차차에게도 예의를 지키는 착한 손자가 되었다네요. 앞으로도 이 가정에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